반갑습니다. HRS 정셰프 포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점점 시원해지고 있는데 오늘 좀 재밌는 거 준비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약속할 수 있어요? 네. 오늘 준비하신 거 뭡니까? 예, 성과 목표입니다. 어려운 건데요? 네, 물론 어렵죠.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자, 성과 목표에 대한 오해도 있고요. 예. 또 개념에 대한 어려움이 많으세요. 그래서 목표 합의를 할 때 네. 굉장히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성과 목표의 개념과 그리고 실무적인 그런 포인트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들으면 확실하게 해결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결 안 되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성과 목표를 우리가 이해할 때 포인트로 잡아야 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업무와 목표가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거 아니에요? 대부분 업무가 목표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업무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죠. 네. 그런데 네. 개념이 다른 것이 대부분 업무는 네. 한 30개에서 50개 정도의 과업으로 네. 이제 표현이 되죠. 100개 넘는 사람 없어요? 100개 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그 모든 업무가 목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 중에서 네. 중요한 일이 네. 목표로 도출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다, 업무 중에. 그렇죠. 그 예를 들어 보면 네. 정롱사님 지금 어떤 일을 많이 하세요? 지금 직원 관리도 하고 우리 법인에 있는 HR 아카데미도 운영해야 되고 컨설팅도 참여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자문도 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하죠. 네. 네.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 중에서 올해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올해 제 개인적으로 좀 중점을 두는 거는 우리 네. 구성원 역량 향상. 네. 그 다음에 또 HR 아카데미가 좀 여러모로 좀 번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회원사에게 좋은 또 교육기회를 주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저희가 HR 아카데미를 런칭해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HR 아카데미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것 네. 이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와 목표는 다르다. 그렇죠. 근데 궁금한 거 하나 얘기해도 돼요? 네, 좋아요. 근데 중요한 일 많잖아요. 네. 근데 눈에 안 띄는데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평가받아요? 그것은 우리가 목표 합의를 할 때 네. 그런 루틴한 업무를 하나의 목표 항목으로 네. 정리해서 네. 평가받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다른 직원들과 함께하는 공통 업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많은 오해가 그러한 것들은 목표가 아니니까 내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다시 표현하면 그런 일을 해봐야 표도 안 나는데 네. 왜 열심히 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은 성과 목표의 개념은 아니지만 네. 목표를 합의할 때 예를 들어서 10% 정도를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로 구성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핵심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정량과 정성의 구분입니다. 정량과 정성의 구분. 정량적인 걸로 해야 객관적인 거 아니에요? 네, 많은 회사에서 네. 정량적인 지표, 그러니까 네. 숫자화된 계량화된 평가를 지향을 해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큰 오해가 있는데 네. 계량적인 부분만을 목표하게 되면 네. 많은 그런 비계량, 정성적인 부분들이 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목표 설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아마 우리 정론무사님도 아마 다양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그것을 계량화할 수 있는 영역은 일부밖에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직원들은 마찬가지로 정성적인 영역과 정량적인 영역을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량과 정성이 조화롭게 구성되는 것이지 네. 정량적인 것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좀 위험한 접근이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량적인 거는 계량적인 것이고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좀 묘를 말하는데 네. 그럼 정성적인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잘못 얘기하면 좀 뜬구름 잡는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걱정하는 게 뭐냐, 우리 팀장님이 정성적인 거 가지고 막 인사권을 남발해서 네. 나를 막 안 좋게 주면 어떡하지? 또는 옆에 있는 친구 잘 보이고 있는데 좋게 주면 어떡하지? 네.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는 너무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게 정성적인 평가가 가지고 있는 또 본질일 수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 정성적인 평가는 그 일의 결과 이미지를 사전에 논의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일이 완성됐을 때 어떤 모습이냐. 네. 그럼 예를 들면 예. 인사 담당이 면접 제도를 올해 개선한다고 했을 때 예. 그냥 저 면접 제도 잘 개선할게요. 그렇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죠.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되면 팀장이 이제 연말에 내 맘대로 잘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기준점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 면접 제도를 바꾼다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개선되는 것이냐 네. 그것을 사전에 논의한다면 어때요? 그림을 그려본다. 그렇죠. 네, 네. 그런 것이 없던 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화되겠죠. 구체화되고 네. 평가 기준으로서 작동할 수 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첨언을 하자면 이 정성적인 목표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코칭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겠죠. 그 수식 코칭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됐을 때 내 평가가 예측 가능해지고 리더는 이 수식 코칭과 완전히 상이한 그런 결과를 이렇게 전달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성과 목표 관련한 세 번째 포인트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세 번째는 네. 매년 동일한 것이냐 아니면 매년 변경되는 것이냐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 대부분 다 비슷하지 않나요? 목표 세운 거 보면. 예, 그래서 많은 리더들이 어려워하는 게 예. 팀원들이 팀장님 제 목표는 매년 똑같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는 일이 똑같은데. 예, 그렇죠. 네. 그 핵심을 말씀하셨는데 내 일이 같으니까 목표도 네. 매년 똑같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그것이 오해죠. 네. 목표는 뭐냐면 내 일에서 중요한 일을 끌어내는 건데 네. 그 중요한 일은 매년 달라지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자, 예를 들어서 네. 아까 예담 HR 아카데미가 올해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죠. 했죠. 네. 올해 잘 정착이 됐어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예담 특강 과정을 별도로 만든다고 해볼게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또 다른. 나의 중요한 일이 내년에는 변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라는 건 변하는 거지 그 작년과 동일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자, 내가 만약에 아까 교육을 예를 들었는데 네. 교육 부분을 우리 자문사한테 제공을 하니까 네. 아니 올해도 교육을 제공했고 내년도 교육을 제공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변함이 없어요. 네, 네. 목표는 그냥 교육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되는 건데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교육의 중요한 일들이 네. 이제는 매년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라는 것은 작년, 올해, 내년 계속 변화하는 거지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자, 오늘 그러면 마무리 발언 한번 해주시죠. 자, 오늘 목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목표를 좀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영상을 제가 예전에 한번 봤는데 네. 한번 그걸 인용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정동산 야구 좋아하시죠? 야구 좋아합니다. 예, 만약에 제가 야구 감독이고 네. 정동사님이 외야수라고 해볼게요. 네. 예, 그러면 지금 타율이 낮아요. 네. 2할 오픈을 치고 있어요. 네. 그럼 제가 감독으로서 자 내년에 한번 우리 3할 타자 한번 돼보자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좋습니다. 네. 자 그럼 3할 타자는 뭐죠? 네. 바로 목표예요. 네. 자 목표로서 3할 타자가 되자 네. 정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정동사님 지금 외야수로 수비를 보고 있는데 네. 뜬공이 날라오면 놓쳐도 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당연히 잡아야겠죠? 네. 예, 만약에 땅볼공이 오는데 놓쳐도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이것이 나의 루틴 업무고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지. 네. 목표만 하고 나머지 업무는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외야수가 정말 열심히 해서 3할 타자가 되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본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네. 그리고 나아가서 팀에도 도움이 되겠죠. 네. 자, 이런 관점이 바로 목표의 관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 좋은 적절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네, 고맙습니다. 저 이거 잘 못하시는데 오늘 좀 재밌게 하시네요. 네. 자, 오늘 키포인트 3가지 말씀도 해주시고 타율에 빗대어서 사례도 말씀해주시고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짤막하게 살펴봤는데 목표 합의는 성과관리에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다. 기억 꼭 하시고 성과관리 하시는 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